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네트워크였죠. 음, 그 데이터베이스 쪽을 하시는 분들은 좀 잘 푸신 것 같고, 아닌 분들은 이렇게 좀 약간 요런 문제가 조금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 요런 문제도 약간 다르게 그러니까 실제 해봤던 사람하고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는 뭐 전반적으로 다 비슷하게 잘 푸신 것 같아요. 이제 캐비롱은 CAP를 기준으로 해서 픽2 두 가지를 먼저 선택해라. 요건데 이제 C하고 A를 하면은 RDB, 그다음에 뭐 AP 하면은 NoSQL, 그다음에 CP 하면 NoSQL인데 요거를 마지막 장에 그려도 되고 앞에부터 시작하고 들어가도 좋은데 여기서는 이제 캐비론에서 RDB하고 NoSQL DB를 구분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그렇게 설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좀 부실한데 RDB하고 NoSQL DB 비교도 있고 이거마다 그 각 DB 요 하나를 뒤에다 3단락에서 써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3단락이 없는데 그 3단락을 그렇게 메꾸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카탈로그는 여기 이제 설명이 모든 객체, 테이블 뷰, 인덱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 시스템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라클에서 많이 쓰는데 오라클에서는 요것뿐만 아니라 모든 설정에 대한 값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작 시간을 정리하는 테이블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한 정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사전, 시스템 카탈로그 이거는 약간 일반적으로 그 했을 때 쓰는 거고 실제로 시스템 카탈로그를 만져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 뭐 지리 처리기 요런 게 있긴 한데 이건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고 이제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면 약간 오라클에 약간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들도 오라클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3단락은 약간 그런 거를 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있다는 거를 써주시면 좋은데 이 시스템 카탈로그가 면접 시험에서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DB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걸 설명해 봐라라고 그 면접에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챙겨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외우기는 얼마 어렵진 않으니까 요 정도는 외워서 3단락에 쓰면은 그 시스템 카탈로그는 사실상 데이터베이스 해도 잘 만질 일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그걸 만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데이터만 하면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이제 기술사를 준비하니까 그 전체를 다 안다는 입장에서 막 그 답을 나열해야 되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하셔서 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DB나 뭐 벡터DB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 그냥 이거를 약간 좀 많이 실수하셨는데 노드 엣지라고 해서 왜 노드 엣지를 가 필요한지를 써줘야 되는데 그냥 노드하고 엣지 이렇게 쓰면은 그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보면은 노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이게 객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엣지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 연결되는 거잖아요. 엣지가 의미가 있죠. 컴퍼니 뱅크에서 앨리스가 일을 하니까 이 둘 간의 관계가 성립하는 거고 컴퍼니 뱅크에서 네임 빌이 일을 하니까 성립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서로 하우 회사원 동료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네임 링은 이렇게 프렌드로 연결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회사 클럽, 여기는 이제 자기 취미 활동. 그래서 근데 뭐 그 취미 활동에 이 사람은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들어왔나 봐요. 이렇게 의미를 써줘야, 뭐꼭 이건 아니더라도 그걸 이해하고서 의미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냥 엣지는 관계를 나타낸다. 뭐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아예 이거에 대해서 안 쓰신 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건 점수가 조금 더 짜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구성 기술에서 일관성 측면, 확장성, 사회성, 가용성이 있는데 뭐 이거는 굳이 안 써도 되고 차라리 노드 엣지를 더 잘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이제 뭐지? 저기 LLM에서 많이 쓰니까 그래서 좀 그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더 정리를 해서 이 활용 사례가 여기가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이걸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지 안 써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에서는 그 RDB에서 RDB는 이제 데이터를 얼마나 잘 정리하나잖아요. 근데 그래프는 이 데이터 관계를 이제 RDB 같은 경우에는 뭐 셀렉트나 아니면은 조인 같은 걸로 이제 그 정리된 데이터를 끄집어 와가지고 서로 연결시키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그, 그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인에서 이제 네스티드 룹, 소트 머지, 해시 조인. 사실 이게 뭐 하라고 하는데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스티드 조인은 처리법이나 한식 액세스하면서 테이블 조인하는 방식이고, 소트 머지는 이제 머지 소팅 머지하고 비슷한 거죠. 이제 데이터를 다 잘게 분었다가 하나씩 그 소팅을 하면서 가는 거고, 해시 조인은 그 해시 값으로 이제 조인을 하나씩 붙여준 겁니다. 그 해시에 이거는 이제 암호화의 해시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해시죠. 그 약간 섞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스티드 조인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행을 찾고 이제 여기서 1번, 2번, 3번을 지나가면서 이 안에 그 원래 이거는 저기 실행하는 문을 써주면 좋긴 하거든요. 이 네스티드 조인 문은 이따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소팅 머지는 이제 말 그대로 1번하고 2번 테이블이 있는데 서로 소팅을 해가면서 그 가는 거고 해시 조인은 이 값에서 이렇게 해시 값으로 요걸 써주셔야 돼요. 해시 값이 있으면은 그 10개 중에 하나로 짜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다음에다 그냥 밀어 넣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둘 다 이 값이 나왔는데 이거를 2를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얘는 2, 얘는 3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뭐 둘 다 쓸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걸 한번 알아주시고 여기서는 정리 모습을 했습니다. 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렇게 이거 뭐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 5자리를 하나 만들고 아니 이거 안 돼. 5자리를 하나 만들고 C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조인을 할 때 5하고 커스터머 아이디하고 C 커스터머 아이디를 이렇게 오는 쓸 오는 안 쓰는데 해서 그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칼럼에 O의 칼럼에 오더 아이디하고 오더 데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C의 칼럼에는 커스터머 네임하고 CT만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테이블이 다른 테이블인데 O 커스터머 아이디하고 C 커스터머 아이디가 같은 것 중에서 커스터머 C에서 그 오더.5에다가 이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라고 가상 테이블을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요거는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옵티마이저 CBO. 근데 여기 CBO는 이제 코스트 베이스드 하는 건데 그 어, 여기 쿼리 트랜스포머, 에스티메이터, 플랜 제네레이터 요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를 전체를 다 쓴다고 하더라도 이 옵티마이저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를 1, 2, 3을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질의 변환기, 비용 산정기, 플랜 제너레이터. 그래서 아직 안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최적의 값을 찾아서 할 거라고 하는 거고, 이제 더 좋은 값을 찾으면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CBO의 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룰 베이스도 있고, RBO가 있거든요. 이거 두 개 다 오라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면접에 나온 건데, RBO는 텐지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라클 텐지라고 있어요. 지금 11, 아니죠? 아닌가? 13인가? 텐지가 제일 유명한데 텐지부터 RBO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CBO만 남았어요. 이것도 면접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관계대수와 관계해석. 요거는 근데 외워서 쓰는 거라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카디션 프로덕트. 그다음에 요 것도 그려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셀렉트 프로젝트, 조인 디비전. 그래서 순수관계 연선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썼는데 관계대서 관계 해석을 해서 파웃 측면, 그 다음에 왓 측면을 해서 순수관계 연산자, 일반 집합 연산자, 투플 관계 해석, 도메인 관계 해석 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이해보다는 외워서 쓰는 게 많아가지고 요거 외우시고 요거 외우시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네트워크인데 데이터그램 프로토콜과 버추어 서킷 프로토콜 이렇게 되면은 못 풀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통신 기술사에서는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만 이렇게 UDP, TCP로 우리만 그렇게 분류해요. 나머지는 이게 표준이에요. 데이터그램 프로토콜과 버처 서킷 프로토콜. 이게 표준이고 컴퓨터 쪽에서만 UDP, TCP라고. 그다음에 UDP는 데이터그램은 근데 이제 쓸 때 막 이제 이제부터 이제 위에다가 UDP, TCP 정해놓고 이제 그때부터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쓸 때 다 이렇게 다 바꿔주셔야 돼요. 3웨이 핸드쉐이크를 하고 연결해줄 때는 4웨이하고 여기서는 별도 행위 없다. 그 다음에 여기는 RFC768, RFC793, 그 다음에 데이터그램, 세그멘트, 그 다음에 여기는 1대1, 댐, MDM 통신용 1대1 통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데이터그램하고 버추어 서킷하고 이렇게 여기 할 때 가다가 이제 막 여기 UDP, TCP 쓰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그런다고 채점 안 하진 않겠지만 그거는 한번 유의하시면서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웨이 핸드쉐이크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4웨이 핸드쉐이커는 음, 핀, 액 이거 맞는데 여기 마지막 핀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더 보낼 것이 없다고 보내는 거예요. 끝내자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더 보낼 것이 없단데 핀을 날린다고 하는데 그거 해석해서 하는 거지 애초에 정의된 데는 더 보낼 것이 없다고. 근데 이제 뭐 이걸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던데 네. 그래서 채점할 때 조금 애매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를 얘는 왜 이렇게 썼지? 근데 왜냐면 대부분 이거 끝내자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더 보낼 것이 없다가 정답이 아니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불소통수 재밍 이거는 전쟁할 때 이제 전쟁 많이 일어나니까 문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재민 장비 타면 주파수가 아예 다 날아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주파수를 태웠는데 주파수에다가 노이즈 섞어가지고 못 듣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호 서비스 거부가 있고 서비스 덮어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확인, 주파수 확인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 때 이렇게 두 개가 쓰는 거가 있기 때문에 꼭 그 두 가지 다
하셔야지 좋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만약에 모르면은 이제 뭔진 알잖아요. 근데 쓸 수가 없는 게 이런 문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모르면은 들어갔는데 개념 쓰고 밑에 쓸 게 없는 거지. 근데 어떻게 되든 밍숭맹숭해지는 답안지가 나오고. 그래서 잘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저걸 아냐 모르냐. 그 다음에 HTTP 버전 3, HTTP 버전 TLS 1.3, 퀵 프로토콜, HTTP 1.2에서 변경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조는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툴 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중요한 게 원 커넥션과 제로 커넥션이 중요합니다. 연결 유지는 제로 커넥션이고 제로 RTT고 그 다음에 최초 연결할 때는 1 RTT, 1 RTT나 2 RTT. 그래서 여기서는 3하고 2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TLS 1.3은 3에만 들어가고 1.2는 2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ARQ는 스탑 ARQ, 고백인 ARQ, 셀렉티브 리피트, LRQ 이거 다 써주셔야 되는데 중간에 두 개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 개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아마 잘 아시는 분이니까 읽어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고 HARQ는 이제 두 개 FEC하고 ARQ를 조합한 형태죠. 그다음에 NFC는 이거 안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안 쓰면은 답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NFC 뭔지 알긴 아는데 10cm 빼고는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제목만 쓰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요걸 다 알아야지 쓸 수 있거든. 요 헤르츠까지. 근데 헤르츠는 쓴 사람 별로 없고. 13.56MHz 주파수를 이용해서 RFID를 할 거고 10cm 이내에서 양방향 통신을 하는 NFC예요. 근데 이게 막 자기 멋대로 막 50cm, 막 40cm 쓰는데 10cm는 이거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NFC하고 MST 비교를 마지막에 쓰고요. 근데 뭐 이게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13 소스 코딩과 채널 코딩. 소스 코딩과 채널 코딩 이러면은 엄청 어렵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근데 이거 인코딩하고 디코딩. 그걸 기준으로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먹스가 나오든 모듈레이터, 인코더, 디코더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만 이렇게 불러요. 인코더, 디코더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는 다 소스 코딩과 채널 코딩. 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들어가시면은 문제가 쉽게끔 뭐 쉽진 않겠지만 그 어느 정도 안다 모른다의 개념을 답안지에 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인코딩만 디코딩만 써도 여기서는 이제 점수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그 그냥 얼버무려서 쓰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2교시. 4차 저번에 4차 정규가 나왔네? 5차 정규와 그다음 VPA 그다음에 네. 연결 함정과 정규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1대 n 그다음에 n 대 1. 그래서 의미가 모호하여 음, 업무 처리 영향을 미치게 함. 다, 다치 제거, 그 다음에 결합 종속성 제거, 조인 종속성 제거죠. 그럼 굳이 여기까지는 안 써도 되는데. 근데 연결 함정은 부채꼴 함정하고 여기 균열 함정은 캐즘이죠. 캐즘 트랩을 써줘야 돼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시던지. 그냥 이 두 개를 쓰라는 거였어요. 아, 두 개를 쓰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요거 없으면은 점수가 안 나옵니다. 여기는 그때 어떻게 했지? 교단합교였네. 그다음에 단합교 이렇게 했나? 그냥 요 그림을 그냥 아니 요 그림을 이렇게 외워버렸어요. 합 학교학 이렇게 했던 거.
지우학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교단, 교단대, 교단대. 지우학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지우학을 어떻게 표현하는 단계. 그 다음에 다치종속권 제거. 어, 이거는 쓸 때 여기가 왜 다치종속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지금 정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가상의 정답을 만드는 거잖아요. 가상의 테이블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다치 종속인지를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해결을 어떻게 할 건지를 보여줘야 돼. 결합 종속도 이렇게 ER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이게 왜 그건지를 보여줘야 돼요. 결합 종속성인지. 그래서 이렇게 다 풀어버렸다.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다치 종속이다 그러면은 왜 다치 종속인지 나도 모르니까 이게 근데 또 이걸 분석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점수가 좀 안 좋을 수 있죠. 그다음에 너무 그 추상적으로 써도 문제고. 네. 그다음에 병렬 데이터베이스와 분산 데이터베이스. 요거는 병렬 데이터베이스,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분산 데이터베이스가 미벽 복무장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미벽 복문장하고 분산 데이터하고 아예 따로 생각하더라고. 그 다음에 병렬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그리드 형식 하나 뭉친 거고, 쉐어드 메모리 시스템과 쉐어드 디스크 시스템, 쉐어드 뭐 굳이 여기까지는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클라우드 서버, 콜라보레이트 서버, 그 다음 미드웨어, 또 호모지니어스, 혹시 여기까지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 비교를 이렇게 해서 그 리전 여기서 이제 리전 이런 거 쓰면은 좀 아는구나. 리전이 뭔지 아시죠? 그 AWS 했을 때 각 국가 간에 하나씩 도메인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 춘천 리전하고 그 요번에 SK에서 이제 울산에다가 AWS 만든다는 게 그 울산 리전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 근데 또 이제 데이터베이스 저장할 때 각 리전당 몇 개를 랜덤으로 정해가지고 리전당으로 저장을 해주고 그렇고 있거든요. 이제 백업 복구할 때 한 리전이 불타버리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서 세 개를 복사해 주는데 리전별로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리전 이렇게 쓰면은 뭐 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은 아, 이 사람은 AWS를 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약간 좀 느낌이 오는 거죠. 그렇게 살짝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 내가 가산 그러니까 내가 좀 전문가다라는 거를 답안지에서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걸 살짝살짝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병렬 데이터베이스 분산 데이터 높은 용량, 그 다음에 장애가 발생하더라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원거리 노드의 데이터 공유 가능 확장의 용이, 그 다음에 구현의 복잡도가 있죠. 보안성이 왜냐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각각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이제 부산 데이터베이스가 이긴 거죠. 그 병렬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GPU가 병렬 데이터베이스예요. GPU 여러 개를 해서 하나로 묶은 클러스터링을 묶어버려가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VPN의 구축과 종류, VPN의 개념과 특징, 그 다음에 IPsec, 그 다음 VPN과 SSL VPN, VPN의 기술 요소. 뭐 VPN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가상 사설망, 네, OSI 3계층에서 네. IPsec 같은 경우에는 요거 써주셔야 되는데 요걸 더 잘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AH하고 ESP 여기는 이제 하나로 뭉뚱그려 썼는데 연결 방식 그래서 그 뭐야 아니, 그러니까 패킷의 그 암호화를 다 보여줄 거 수도 있고 그다음에 iKey는 인터넷 키 익스체인저 뭐 다 써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키 교환 알고리즘으로 해서 얘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들어갈지를 한번 봐주는 거죠. 그 다음에 SSL VPN은 체인저 사이퍼 프로토콜, 얼럿 프로토콜,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레코드 프로토콜, 뭐 레코드까지는 안 써도 되더라도 요 위에 세 개는
연결할 때 반드시 쓰니까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IPsec과 SSL VPN은 다시 한번 여기 정리를 했네요. 네,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아키텍처. 근데 여기서는 조건이 되게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구성도 안 그리신 분은 잠깐만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시험에 나왔나요? 아니, 근데 모의고사에도 나온 거 같아요. 근데 여기 개념도에도 잘못 그린 것 같은데. 네? 네. 그쵸. 네. 전부 다 뭐야? 그건 상관없죠. 근데 클라우드 용어로 바꾸려면은 이 웹방화벽은 그 와프 AWS 와프 써야 되고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 가드죠. 네, 네, 네. 음, 음. 근데 이거는 클라우드는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보면은 이 사람도 잘 몰라. 그걸 제가 밑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 내용을 쓰면 되고 요거는 사실상 별 내용은 없고. 그쵸? 그러니까 원래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시크릿 가드, 클라우드용을 쓰면 NAC에, 와프 여기 되는데 첫 번째가 IPS하고 웹방화벽. 그 IPS 웹방화벽, 그 다음에 방화벽은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디도스 존까지. 그래서 인터넷이 있으면은 디도스가 여기고, 그 다음에 웹방화벽이 이 안쪽이고, 와프가 여기 아니고, 여기가 디도스고, 방화벽이 이 앞에 아닌가? 방화벽이 뒤에요? 웹방화벽 앞이 방화벽인데? 잠깐만요. 아, 근데 디도스가 맨 처음이 아닌데? 아, L3가 맨 처음. L4가 맨 처음. 아, 근데 L4에다가, L4 그럼 타는데? 잠깐만요. 뭐 있죠? 아, 디도스. 그러니까 웹방화벽이 비싸거든요? 웹방화벽이 비싸서 가장 안쪽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웹방화벽이 비싸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방화벽. 그리고 여기가 디도스. 그 다음에 L3, L4는 이제 L3, L4는 그 L3가 여기고 그 다음에 L4가 여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백본이 사실상 L3거든요? L3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IPS 놓고 이제 방화벽을 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여기 웹방화벽이 안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해, 이 그림이. 왜 여기는 왜 L3, L4를 왜 이렇게 넣는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서로 위치 바뀌어도 됩니다. 그래서 직접 연계. 네트워크는 백본만 직접 연계니까 이게 맞네요. 백본하고 네트워크를 직접 연계시키고, 그 다음에 IPS하고 웹방화벽, 그 다음에 L3 스위치, 그 다음에 방화벽, 그 다음에 L4 스위치 이중화로 구성. 어.
그 다음에 보통 L4 스위치를 이렇게 구성 안 하고 L4하고 L4하고 이렇게 놓거든요. 여기서 이제 VIL4라고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L4가 뭐냐, 예를 들어서 보통 패킷이 짝수번은 짝수로 들어오고 홀수번은 홀수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얘네가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L4를 가상 IP로 두고 아무 쪽에서나 쏘게끔 하고 L4가 그 안에서 짝수번은 1번이, 아, 짝수번은 2번이 처리하고 홀수번은 1번이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VIL4를 위에다가 깔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둘 다 같은 IP인데 실제로 L4는 그 두 개가 설치돼 있고 그 L4도 한 IP만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얘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그 안에다가 웹방화벽을 넣어야 되거든요. 웹방화벽이 쉽게 말해서 컴퓨터이기 때문에 가장 안쪽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다음에 방화벽은 이제 정책 베이스잖아요. 폴리시 해가지고 allow denial만 있어요. 그래서 얘 이쪽으로 보낼 거냐, 이쪽으로 보낼 거냐 이렇게 하는 거고 IPS는 이제 그 뭐지? 얘 뭐지? 프로듀전인가? 뭐 그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걸 클라우드에 맞게끔 하려면은 이 앞에다가 시큐리티 가드라고 써줘야 되고 그다음에 와프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마다 다르거든요. 그 AWS 와프, 뭐 다음에 네이버 와프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안 좋은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NACL이에요. NACL이 뭐냐면은 이 안에는 다 그, 뭐야, 아니, 그러니까 낙이 뭐냐면은 가상 IP를 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72.1.1.1 이러면은 이제 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는 공인 IP를 여기까지는 공인 IP를 줘야 되고, 이 안에서는 가상 IP를 줘야 돼요. 맞죠? 이 안에서는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이 안에서는 가상 IP를 줘야 돼요. 반드시.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법에. 요 안에서는 가상 IP를 줘야 돼요. 요 바깥에서는 그 우리가 아는 뭐 26.7.4.2 뭐 이러는 공인 IP를 줄 수 있어도 이 안에서는 가상 IP를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안에 그 IP를 그러니까 가상 IP하고 IP를 바꿔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쓰는 그 뭐지? IP 공유기 있잖아요. IP 공유기는 IP 바깥의 IP하고 이 안의 IP하고 다르잖아요. 이 IP 공유기 같은 거 여기 설치해줘야 돼요. 쉽게 말해 서버용 IP 공유기라고 하고, 그거를 보통 낙장비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이것만도 시험에 나오죠. 요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요걸 써놨고요. 그래서 이분이 잘 안 해봤다는 거를 요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DMZ 존의 인터널 네트워크를 망분리. 그래서 DMZ 존, 인터널 존. 그러면은 여기는 그 공인 IP고 여기는 그 가상 IP를 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또 없어, 그게. 여기 지금 그렇게 두 개 분리해 놓으라고 문제에 써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거는 맞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또 낙장비가 또 들어가야 돼. 왜냐면은 그 인터널 IP는 우리 회사에서 쓸 때 그 IP가 밖에서 안 보이잖아요. 접속할 수 없는 이유도 있지만은 그 IP를 더 많이 쓰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낙장비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뭐 여기서도 사실 낙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 사람은 뭐 인터널 네트워크하고 와트 DMZ 존으로 놓겠다고 했으니까 DMZ 존에는 공인 IP를 넣어줘도 되거든요. 근데 또 여기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했는데 정보통신망법에는 이 안에도 그, 그 버추얼 IP를 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서 약간 좀 오류가 난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여기서는 클라우드 존하고 네, 뭐 DR 존을 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기는 법에 따라서 하라고 했는데 법에 또 안 따라서 만든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히려 막 이렇게 치고 나가면은 채점 못 하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다음에 시큐리티 가드 뭐 NACA 이렇게 쓰면은 오히려 채점 못 할 거예요. 이 사람은. 왜냐면은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거를 채점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도 채점할 때 여러분이 더 많이 하는 거는 채점하기가 좀 꺼려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체킹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문제 뭐지? 블록 암호 운영 모드. 음. ECB C, CHR이 있어요? CHR이라는 게 있나? CBC. 근데 6개 아니에요? 음. 근데 이게 한참 나오다가 한 2, 3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나올 때가 되긴 했어요, 요게. 근데 요거는 몇 분 걸리셨어요? 시간 안 되셨네? 그러니까 이거는 14분 잡고 해야 돼요. 응, 응. 그다음에 이게 다 쓴 것 같지는 않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거는 들어갈 때 맨 마지막에 넣던지 아니면은 그 더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찾던지. 이건 사실 암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지? 요렇게만 그려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틀을 짜버린 거야. 이거를 쓰시려고 하면은 물론 쓰는 것도 좋고지만 시간 몇 시간. 음. 이거 10분 20초 걸렸잖아요. 훈영님은 이거보다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아예 요 포맷을 외워서 음, 거의 기계적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했어야 돼요. 사실 이거 하면은 여기 설명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해줘야지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면은 진짜 망합니다. 그 시험 전체가 망합니다. 또 이거 또 1교시 빼고는 잘 안 나오거든요. 아,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는 2교시 거였어요. 22, CBC 이렇게 다 써라. 근데 그래도 한 30분 걸리거든요. 25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기계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거기서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좀 잘 생각하고 해야 되는 문제다. 네. 그, 그리기가 싫어서 그런지 사람들도 참여를 많이 하는데요. 그 다음에 교착 상태의 개념과 교착 상태를 회피하게 하는 은행과 알고리즘 개념과 자료 구조를 쓰시오. 아원의 무한대기 교착 상태의 개념, 교착 상태의 개념, 교착 상태의 상점 됐고요. 회피기법, 수학 척기를 그래프 회피기법, 은행과 알고리즘. 그 다음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밑에 거 계속 연결하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경로 기반, 정책 기반. 근데 이거 다 쓸 수 있어요? 다 알아요? 아는 것만 쓰셔야지 그냥 GPT에서 끌어다 쓰면 안 돼요. 안전성 검사 알고리즘 알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다시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교착상, 이건 누구지? 오히려 이게 쓰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분이 쓴 게? 상, 안전 상태, 불안전 상태. 점수는 확실히 이렇게 쓰는 게 더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잘 보이죠, 지금? 작아졌나 싶어. 근데, 쓰기는, 25분 안에 쓰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잘 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하나하나 컨텐츠가 제대로 안 나왔을 경우를 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알고 있나? 근데 밑에서는 쓰실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점수가 좀 안 나올 수는 있는데 안전빵으로 갈 거냐? 근데 만약에 이거 다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고 나만의 답안지를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 이거 나는 아만이라고 외웠던 것 같아. Available Max, Allocation. 피니시가 있어요? 피니시는 없잖아. 이게 그 각각의 그 할당량이잖아요. Available Max. 그러니까 최고 쓸 수 있는 게 다섯 가지. 그다음에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게 몇 가지. 그다음에 필요로 하는 게 몇 가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available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A 자원이라고 하면은 A 자원은 맥스 다섯 개 있는데 세 개가 필요한데 나는 두 개를 갖고 있고 한 개를 희망한다 이거잖아요. 피니시는 피니시는 없죠? 네, 피니시는 그 나올 수가 없. 아만이라고 외웠던 것 같아요. 아만. AMAN을. 아만이 그 저기 뭐지? 레게에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만이라고 외웠던. 그러면은 30분까지 쉬시고 어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오늘 드디어 원드라이브를 다시 고쳤습니다. 이제 벌써 8월 달 그게 나왔더라고 지금.